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에 대해 법원이 전역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 전환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유대인 정착촌 산업단지에 새로 개장한 쇼핑몰에 팔레스타인 회사들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와 팔레스타인 내에서 정착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공존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내년 4월 17일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0월에 대전지방법원이 군복무 기간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무효 소송에 대해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 전환에 대한 기준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육군 남성 부사관으로 임관한 고 변희수 하사. 4년의 복무 기간 중 2019년 11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은 변 하사를 신체 훼손 심신장애 사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상황. 지난 10월 7일 대전지법 행정 2부는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변 하사의 바뀐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여성이 된 변 하사의 몸을 남성의 신체 일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항소의 뜻을 밝힌 육군본부에 항소 포기를 하라고 지휘한 상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인권 전문가는 군 복무기관 중 성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군과 여군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뀌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밖에 전역해가지고 또다시 여군을 지원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개인의 어떤 그 자유권, 이거 자의적 인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결정권, 자기가 성별을 결정해서 하는 그것까지도 국가에서 받아들이라? 각 개인이 다 자기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라? 그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성별 전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가서 붙인 것을 여성을 할 건가? 남건을 뗐을 때 그거 남성을 그 여성이라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가슴 하나 달고 나 여자로 근무하겠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고 변희수 하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 이 판단이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이스라엘 서안 지구에서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유대인 정착촌 산업단지에 들어선 쇼핑몰에 팔레스타인 회사들이 매장을 열면서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서한지구에서 운영 중인 이스라엘 회사에 대한 BDS 보이콧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회사에서 일하기 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관할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은 12만여 명으로 그중 3만 5천여 명이 서한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과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팔레스타인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When Palestinian and Arab comes to work in this industrial zone or in any other industrial zones, he's under the Israeli law. So that means that his employer get a minimum wage salary and of course social benefits, days of leave, an 8-hour workday, etc., things that you don't get in the Palestinian Authority. 유대인 정착촌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도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팔레스타인인들도 많습니다. 보통은 팔레스타인인 노동자 개개인이 정착촌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회사들도 정착촌에 매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정착촌 산업단지 미쇼라두밈에 개장한 쇼핑몰이 바로 그곳입니다. 가구 가전, 인테리어 용품 등 리빙 제품 전문 쇼핑몰로 조성된 이곳은 현재 120개 회사가 입점해 영업 중이며 그중 30%가 팔레스타인 회사입니다. 팔레스타인 회사들은 고객층이 유대인까지로 확대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s much more important, the clients and the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 The plan is to have many shops as I can here in Israel. We have also Arabs, also Israelis, all of them, people that live close, come here, work here, open store here. We work with everyone. 이곳은 서한지구 내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각각 고용주와 노동자가 되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모두가 고용주이자 노동자, 그리고 고객이 되는 새로운 공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ere we don't have no Israelis and no Palestinians. Very, very nice here. I have manager here is Arabic. I am Jew, and we are peace together. This is the same interest here, and we want to live and live. That's it. 한편에서는 두 민족 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총회를 열고 공교회 예배 중심을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의 기본 방향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을 대회장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엄진용 총무를 준비위원장에 선임했습니다.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내년 4월 17일 오후 4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쌀 나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도농사회처 주최로 진행한 쌀나눔은 농촌교회가 생산하는 친환경 쌀 소비를 돕고 도농교회 교류를 통한 상생과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첫 나눔교회로 선정된 도림교회는 지난해까지 추수감사주일에 떡을 만들어 나눴지만 올해는 예장통합총회를 통해 농촌교회가 생산한 쌀 5,000개를 구입해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는 한국교회의 모판이 됐던 농촌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눔과 섬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노회 순방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노회에서 순방 간담회를 갖고 부산 영락교회에서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백석총회는 간담회에서 44회기 총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준비위원회 등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마지막 간담회에서 각 노회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점을 시인한다며 이번 회기에서 총회 정책과 노회가 하나 돼 총회를 더 잘 섬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소강석 공동대표회장과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 기하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늦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통 크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독교는 우리 사회 근대화와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우려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며 기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석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코로나 방역에 유연하게 대처해줘 감사하다며 안정된 대한민국과 화해의 사회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파워가 혁신교육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혁신교육 포럼을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의 인도로 덕양중학교 이규철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안선영 장학사가 각각 전인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교육, 혁신교육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전 덴마크 한글학교 교장인 오대환 목사는 덴마크 학교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 분석해 발제했으며 이혁재 전라남도 교육위원은 혁신교육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뉴스파워 대표 김철영 목사는 우리 사회에서 입시교육을 지향하고 전인교육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혁신교육에 대한 논란과 찬반을 넘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장로교 출판사 이사장 취임과 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설립 35주년을 맞은 한국장로교 출판사의 이사장으로 인천교회 김진욱 목사가, 사장으로는 박창원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출판업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출판사가 되길 원한다며 취임자들을 권면했습니다. 페퍼북이 이제 많이들 쇠퇴하는 그런 시대, 또 이북으로 전환되고 그 문명의 변천기에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환경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일을 경량을 헤쳐나갈 때 이사장으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장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서적과 성도들을 위한 신앙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모 기도를 맡아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총무는 사과문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해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에 참여한 것은 광주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지 못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도 속에 담긴 사회적 화합을 향한 바람은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얻기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광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18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사과하는 한편 5.18 광주의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중앙교회가 연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연천 연탄은행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이번 재개식에는 김광철 연천 군수와 밥삼공동체 허기복 대표 등 전국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해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해오고 있는 전국중앙교회는 지난 1월에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연탄과 음식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천 지역은 지금 한 400가정 정도가 연탄을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탄을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한 100분 정도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행사라 그런지 기대도 되고 또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보람도 있고. 서울 백석대학교회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백석학원 학생들을 위해 위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스토리가 있는 쉼터, 위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지난 2월에 서울 백석대학교회가 서울시 종교단체 문화행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계획됐습니다. 서울백석대학교회가 설립 4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참 좋은 일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고,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준비한 이번 음악회는 위로를 주제로 한 3편의 영상을 매개로 국악과 서양음악, 대중음악을 공연했으며 출연진 대부분은 교회 성도와 백석학원 관계자로 구성됐습니다.
광림교회가 6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회복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는 1953년 장충동에서 시작돼 복음의 정통성을 지향하는 교회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일장신대학교가 개교 99주년 기념 여성 동문 홈커밍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은하 총장은 1992년 서서평 선교사가 여자 신학교로 세운 한일장신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가장 먼저 기념할 것이 99년의 역사를 일궈온 여성 동문들과의 만남이었다며 내년에 있을 개교 100주년 행사를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서서평 선교사와 마티 잉골드 고인의 선교사의 섬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시온성 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전북 완주군의 삼봉 시온성 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시온성 교회 황세형 목사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북 지역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삼봉 시온성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에 세워질 삼봉 시온성 교회는 1,584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2개의 예배 공간을 마련해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가 2021 가을 부흥 어게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2021 가을 부흥 어게인에는 기성총회 교육국장을 지내고 교회 교육 코칭 전문가인 유윤종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 목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육신이 아닌 영의 일을 하게 된다며 세상이 아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 대전 분교가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제10회 대전 찬양율동 기독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 이에라 목사는 예술제를 통해 중부권의 찬양율동이 확산하고 새로운 찬양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예술제에선 생명나무 선교단과 무지개 선교단 등 총 13개 팀과 개인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선 CTS 전남 방송이 개국 17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공연과 온라인 중계로 동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선 가수 류지광과 CCM 가수 조수아,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와 솔나무 앙상블, CTS 전남방송 오카리나 앙상블이 출연해 은혜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음악회 실황은 오는 13일 오후 6시와 14일 자정 CTS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대원 교회 홍완표 목사는 헌신하신 목사님들의 기도의 밑거름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성기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선 예성교회 김복곤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를 이끌어갈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맞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연합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강하게 펼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선구매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는 40만 4천 명분의 경부용 치료제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13만 4천 명분은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에 들어올 예정인 경구용 치료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얀센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얀센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돌파 감염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접종자가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접종 대상자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2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고 30세 이상 대상자는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통해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면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군 수송기를 이용해 이번 주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해 급한 불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극장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물 이터널스는 개봉 첫 주 만에 161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하루 약 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블랙 위도우의 일일 최다 관객 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SF 대작 듄도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1일은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